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만성 소화불량 혹은 소화불량에서 즉시 해결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불량은 여러분 동영상을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다른 그 통증을 제압할 때는 포크를 사용했는데 포크로만 좀 이제 부족합니다. 이제는 소화불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에 이런 지압 기구를 만드는 방법을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지압 기구를 만드셔야만 쉽게 해결이 됩니다. 정 만들기 어려우신 분들은 동영상에 포크를 2개 겹치는 걸 만들어 놓는데요. 이렇게 3개, 4개, 5개 정도 이렇게 간격을 0.5cm가 아니고 한 1cm 정도로 이렇게 만드셔서 한 5개 정도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되겠죠. 한 이만큼 간격을 아쉬운 대로 포크를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 본인이 직접 하기는 이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 제3자가 지압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이 방법으로 먼저 지압하는 방법은 제가 지압을 하면서 원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여기 명치 있는 부분 있죠? 명치 사이를 이걸로 누르면 한 2번 누르겠죠? 한 2번 정도. 근데 포크를 사용하면 수도 없이 여러 번 눌러야 됩니다. 만약에 포크를 사용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런 도구가 없으면 여기 10도부터 여기까지 제일 아픈 부분을 찾아서 가장 아픈 이렇게 눌러보면 아픈 부분이 2군데 나오는 분도 있고 3군데 나오는 분도 있고 또 1군데만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가장 아픈 부분에 포크를 한 5개 정도 겹치셔야 됩니다. 이거 2개로는 부족합니다. 여기를 눌러줍니다. 여기를 최소 5분 정도 사용해서 최대한 강하게 압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를 누르면 소화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가 잘 안 되는 분들, 신경성이거나 위험이 있다거나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을 걸로 압니다. 질병은 몸에 오는 것이지 스트레스나 신경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더 쓰게 되면 그 질병이 악화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신경을 안 쓰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이런 방법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는 질병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외부의 원인은 스트레스로 인했지만 그 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몸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경을 많이 써도 소화불량이 생기지 않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혈압이 더 올라가겠죠. 또 다른 질병이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이 더 악화된다는 것이지 질병의 자체는 자기 몸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기를 누르는가? 복부의 가스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공기를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음식물이 소화가 되면서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스가 배출되는 통로가 바로 여기입니다. 식도 관약근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체적으로 한 포인트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누르셔도 즉시 배가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여기를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지압하고 난 다음에 명치 아랫부분부터 이게 또 마찬가지로 5분 내지 10분입니다. 또 배꼽 있는 쪽에 이렇게 크게 만들면 한 2번으로 끝나겠죠. 2번, 3번이면 배꼽도 서로 강하게 눌러줍니다. 이때 가스가 많이 차 있는 분들은 배가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가스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장이 빨리 움직이면 배가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약하게 이렇게 해서 시간을 충분히 배정을 해서 지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거의 30세 이만큼 큰 걸 사용하시면 지압기를 큰 거를 사용하시면 3-40분 내에 가스가 배출이 거의 다 됩니다. 또 이 방법으로 하였는데도 또 가스가
계속 생기면서 너무 많이 생기는 분들은 소화불량 증세를 조금씩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대장은 지금 보여드리기가 매우 곤란한데 등이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허리띠를 차게 되면 허리띠가 다시 혁띠를 찬 자리에 이렇게 골반에 걸리게 허리띠를 착용하고 난 다음에 벨트가 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벨트가 지나는 부분 중심에 척추가 있으면 좌우에 이렇게 여기를 이 부분을 자극해주면 이렇게 척추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자극을 하면 되겠죠. 척추를 겹치셔도 관계없습니다. 조금 비켜놔서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한 자리에 또 5분에서 10분 정도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직접 자신이 하면 강하게 압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3자의 힘을 빌려서 한 장소에 한 부분에 5분 이상 강하게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방법으로 소화불량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소화불량을 해소하였다 하더라도 충분히 식도 괄약근을 충분히 이렇게 지압을 해주셔서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또 이게 쇄골이 있죠. 쇄골 바로 밑에 보면 여기가 폐의 기맥입니다. 폐기맥. 여기를 자극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눌러줘서 좌우를 강하게 지압을 해줘서 이게 왜 이게 폐를 눌러야 되냐면 폐가 나이가 들면서 확장이 돼가지고 커지면서 식도 괄약근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점점 더 좁아지게 돼서 소화불량이 더욱더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충분히 지압을 해줘서 식도 괄약근이 잘 열리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트림을 왜 하느냐? 위에 가스가 가득 차서 팽창하게 되면 가스가 탈출로가 없습니다. 탈출로가 없기 때문에 꽉 차면 압이 차면 트림을 꺽 하게 되죠. 그래서 트림을 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라도 배출이 되면 다행인데 이렇게 배출이 잘 되지 않으면 이제 더 심각한 소화불량 증세에 시달리게 되죠.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어깨도 아프고 또 이 문제 때문에 목 디스크가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화불량을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잘 낫지 않은 악성의 그 소화불량 때문에 작게는 1년, 오랫동안 이렇게 많게는 10년, 20년, 30년 저도 한 50년간 소화불량 증세에 시달렸는데요. 이렇게 시달린 분들은 병원에 가서 혹은 일반적으로 침법이나 뜸법으로 잘 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화불량의 원인이 이게 식도 괄약근에 있는데 이거 여기를 무시하고 중안에 뜸을 뗀다든지 또 부항으로 피를 뽑는다든지 또 중안에 침을 맞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일시적으로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이 원리를 모르고 15년 이상 피를 뽑았습니다. 부항으로 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가 모자라서 소화불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피를 뽑는 바람에 다른 부분은 다리의 통증이나 기타 다른 부분은 치료할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방법을 알고 식도 괄약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부분을 치료함으로써 소화불량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소화불량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유산균을 충분히 복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장에서 끊임없이 부패가스가 만들어져서 생성이 됩니다. 유산균을 충분한 양을 공급해주면 대장에서 부패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완전히 연소된 그런 가스가 발생해서 체외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또 상복부로 치밀어 올라오는 현상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이 유산균을 드시게 되면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 오히려 상복부가 더 부풀어 올라서 소화불량 증세에 더욱 시달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을 먼저 해소함과 동시에 유산균을 충분히 섭취하셔서 장 속의 부패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빠뜨렸는데, 자, 가스의 탈출구를 이렇게 잘 열어서 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중원, 우리가 배꼽하고 명치 사이를 중원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를 많은 사람들이 위장병을 치료하는 자리라고 한의학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또 다른 치료법들도 여기를 위장의 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위장의 혈이 아니고 대장이 가로 창자가 지나는 자리입니다. 대장에 가스가 차 있어서 여기가 뛰고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고, 또 가스가 이 부분을 가득 차게 되면 상복부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목에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가스가 위장에까지 차 올라와서 식도 괄약근까지 여기까지 차 올라옵니다. 혹은 여기까지도 목까지도 차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때 식도 괄약근을 잘 해소하고, 또 대장에 가스가 찬 부분을 잘 해소를 하고, 또 배꼽 주위를 이거 뭐 크게 만들면 배꼽 한 군데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배꼽을 잘 눌러서 꽉 누르셔야 됩니다. 꽉 누르시면 처음에는 배꼽이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소장에 퉁퉁퉁 하고 배가 이렇게 복대동맥이 긴장을 해서 뛰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지압기구를 이용해서 혈액을 잘 공급시켜주고, 그래서 스스로 장이 움직이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래야만 비로소 소화불량 증세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모르고 저처럼 지금이라도 부항으로 오랫동안 중만에, 그리고 배꼽 주위를 또는 배꼽 아래를 이렇게 사혈을 한 분들은 즉시 사혈을 멈추고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사혈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사혈과 또 흉추를 교정하는 방법 한 가지를 더 씁니다. 그 방법으로 아무리 소화불량 증세에 오래 시달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즉시 배에서는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식도 괄약근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재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아시고 지금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거나 병원에서 신경성이라고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신경성이 아닙니다. 신경성도 아니고 위염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스가 빠지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결해야 되느냐? 물론 다른 식도염 편에서 물론 또 다르겠습니다만은, 가스가 꽉 차서 트림을 하게 될 때 이때 위산이 역류하게 됩니다. 위산이 역류하게 돼서 식도 괄약근을 더욱더 문제가 생기게 만들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소화불량을 해소할 때 식도염까지 완전히 해소되는 시간이 최소 한 보름 정도는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때까지 음식도 조심하시고 위산이 역류하지 않도록 음식도 조심하시고 꾸준하게 잘 제압을 하셔서 한 15일간 위산이 역류하지 않는다면 식도 괄약근도 그동안 염증이 생겼던 것이 나아지면서 소화불량 증세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제 동영상에 유산균 발효법 참고하셔서 유산균을 많이 정식시켜서 많이 드시길 바라고요. 또 이런 기구도 제 동영상에 지압기구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참고하셔서 꼭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혹은 TV에 가끔 보시면, 지금 제가 제 책에 있습니다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TV에 보시면 흉추를 펴는 방법인데, 뒷목을 이렇게 하고 뒤에서 이렇게 껴안고 들어 올리는 방법을 TV에서 가끔 이렇게 보십니다. 그때 흉추가 다다닥 하고 펴지게 되죠. 이때 이 흉추가 펴지면서 위장이 운동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도 괄약근과
이론을 대입시켜 보면 흉추를 바로 평으로서 10도 괄약근이 일시적으로 열려서 소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흉추를 펴는 방법도 대단히 빠른 효과를 나타냅니다. 거의 만성 소화불량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체했다든지 혹은 뭐 음식을 잘못 먹으면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흉추를 바로 펴줌으로써 1분 내에 즉시 소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부에 가스가 빠지면서. 그래서 이 방법을 지금 혼자서 조금 부족하지만 마네킹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 카페에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만 혼자서 제가 1인 2역을 할 테니까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목을 이렇게 뒤로 하면 뒤에서 잡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팔을 이렇게 모아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끌어안게 되는 부분이 좁아지겠죠. 예. 이렇게 해서 뒤에서 이렇게 앉게 됩니다. 깍지를 끼고 이렇게 뒤에서 앉고 순간적으로 딱 들어 올립니다. 근데 수직으로 들어 올리면 힘이 들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 분을 배에 올리듯이 뒤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흉추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이렇게 다다닥 소리가 나면서 펴지게 되죠. 그러면 즉시 식도 괄약근이 열리면서 소화가 됩니다. 이 방법도 효과가 아주 높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시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흉추를 편다는 것은 결과를 해소한 것이지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척추를 교정하고 흉추를 교정함으로써 소화불량이 해소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결과를 치료한 것이기 때문에 원인 제거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구부러진 흉추를 펴놓았다 하더라도 내일 되면 또 구부러집니다. 또 음식을 먹기만 하면 가스가 차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치료법이 아니다.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식도 괄약근을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여기를 부항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부항으로. 자, 여기가 명치입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예, 여기를 부항으로 한 번 할 때마다 5번 정도 피를 뽑아서 혹은 한 번에 15번 정도 이렇게 피를 뽑아서 여기를 치료를 했습니다. 제가 서점에 출판한 책에도 부항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바꾸게 되면 순식간에 부항으로 치료하는 방법보다 월등한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기회가 되면 부항을 사용하는 방법과 지압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혈액이 얼마만큼 빨리 분해되었는지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아마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혈요법을 하시는 분들이나 기타 정혈요법을 하시거나 혹은 또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발포법, 김형렬 죄송해요.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겠네요. 발포법 혹은 수포법이라 하여서 부항을 사혈을 하지 않고 부항을 그냥 걸어놓고 피부에 압착해 놓고 1시간 내지 1시간 이상을 기다리면 수포가 일어납니다. 그 발포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있는 그 요산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카페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발이 썩어가는데도 거기를 막 잡아당겨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엉망이 된 분들도 있고 아주 그냥 참 보기가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이렇게 고생들을 하시는 걸 봤는데 저도 발포법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해봤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만 그렇게까지 고통을 감수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발포법이나 수포법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즉시 멈추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절대로 그 방법으로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소화불량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효과를 보신 분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경험담도
댓글에 좀 꼭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